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온다. 초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온다라는 그런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고, 저 또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시간을 마련했고요. 상당히 조금 내용이 깁니다. 일단은 이걸 보면서 정말 1 더하기 1은 2가 되듯이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그것을 또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부동산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정말 감출 수가 없는데요. 뒷부분에는 정말 불이니, 부동산 어린이, 그래서 초등학생용 인플레이션 그런 수업이 네이버에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서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기본은 이미 어느 정도 팩트는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정말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또 이렇게 정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할지다 처럼 명백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서 이 사단이 난 거죠. 일단은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이 있습니다. 일단 이자율은 또 이제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또 예금을 적금을 할 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컨셉이죠.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이 있는데요. 명목 이자율은 nominal interest rate 해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이자율입니다. 이거 글씨가 보이시나요? 조금 크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명목 이자율, 그러니까 이자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이 있는데요. 일단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았다. 즉 은행, 금융기관, 신문지상에서 거론되는 모든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이자율, 만기 수익률, 경상 수익률도 명목 이자율입니다. 자, 실질 이자율이 또 더 피부에 와닿는데요. Real Interest Rate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직접 관찰되지 않지만 자금 조달의 실제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명목 이자율보다는 실질 이자율이다. 자, 오늘의 타이틀은요. 성인 10명 중 4명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 부동산을 투자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그림을 보면 그림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진리라는 거는 굉장히 심플하구나, 굉장히 단순하구나. 자, 우리 친구가 100만원을 저축하고 내년에 김치 냉장고를 사야지, 예금인데요. 3% 금리입니다. 자, 김치 냉장고는 100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 1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원금과 이자해서 103만원이 됐는데, 이 김치냉장고 가격은 10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더 오른 거죠.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더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기에는 화폐를 은행에 넣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자, 그래서 실물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름 그 자체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란 뜻이죠. 움직이지 않는 자산. 토지가 그 위에 정착물이죠.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출처는 한경이고 오늘자 아티클이지만 여기에 나온 서베이는 2018년자 서베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발생,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돈의 가치가 줄어드니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적어져 갈수록 생활이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주부한모가 이전에 1,000원인데 지금은 2,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월급이 2배로 늘진 않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었던 나라죠. 자,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내가 가진 건물의 가치는, 실물 자산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런 시기에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마련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통화량의 증가로 또 많이 찍어내잖아요.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다 올라버리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2020년 1월 1일, 7월 1일, 2021년 1월 1일인데요. 최근 급등한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파란색, 한국, 빨간색, 어쨌든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죠. 자, 국고채 10년물 손익분기 인플레이션 BEI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해결책, 물가는 왜 오를까?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요, 이렇게 플럭슈에이션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스태그라는 건 정체된다. 네, 이제 솔직히 경제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물가가 안정되면 당연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생기나 보면 비용이 인상한다. 유가, 기름값이죠. 상품 가격이 상승, 임금 또는 환율이 상승. 자, 그 다음에 1번 경기 회복,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증가, 2번 통화량 증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회색선이 총 공급량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이렇게 인상되면은 이 곡선이 위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이 경기 회복, 통화량 증가인데 수요가 견인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이 교차점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언제 가격이 이렇게 올랐지? 그래서 200원 인상, 원래 1000원짜리인데 1200원. 이 아이가 1000원을 가지고 왔는데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자, 어제 엄마에게 용돈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혼만 났다. 엄마는 나 어릴 적에 더 적은 용돈을 받고도 적응까지 했다. 근데 이거는 엄마가 이게 의미 없는 말이죠? 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거야. 자, 옛날엔 어묵 한 개에 100원, 떡볶이 한 접시에 500원. 근데 요즘은 떡볶이 거의 10,000원이죠? 1,000원치는 팔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제 갔더니 또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 자, 물건값은 자꾸 오르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내 용돈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용돈이 줄어든 느낌. 화폐 가치가 내려갔죠. 자, 오르는 물가로 생긴 인플레이션 문제 내가 꼭 해결하겠다. 어떻게 할 건데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반대는 디플레이션. 근데 디플레이션도 상당히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선호하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해결책. 물가는 그럼 왜 오를까?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져. 엄마가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500원 하던 아이스크림이 700원으로 또 200원이 올랐어요. 자,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돈의 가치 그러면 오른 걸까요? 떨어진 거 돈의 가치는 하락한 거죠. 자, 200원을 더 써야 하므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금리 초랑 물가 상승률, 금리, 은행 예금, 평균 금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해서 요 간격을 보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은행 금리보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어놓았자 이제 마이너스 제로금리 시대이고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죠. 자, 월급 10% 오르고 물가도 10% 오르면 월급의 명목 가치는 10% 상승하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과거와 변화 없이 변화가 없는 거죠. 왜? 물가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내 월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공책과 이외 다른 생활 필수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실질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 두 불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00원을 내야 된다. 근데 내 월급은 그만큼 2배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화폐 착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내 돈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이런 내용이죠. 가정에서 수입이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수입이 깎인 셈이니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생산 비용이 올라가 석유, 밀가루 같은 원자재, 그래서 라면과 뭐 신발 이런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demand pull inflation, demand 요구하는 거죠. 수요 원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것에 맞추어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수요 공급이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게에 돈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물건 공급이 없을 때 당연히 가격은 폭등하는 거죠. 이를 과잉 유동성 공급이라고 합니다. 또 비용 인플레이션이 있는데요. cost push inflation, 비용으로서 밀어붙여진 인플레이션이다. 생산 비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의 생산 비용이 오르면 당연히 완성품의 가격도 올라서 전방적인 물가가 모두 오른다. 예를 들면 수입하는 석유값이 오르면 석유로 굉장히 많은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비용 인플레이션이다. 세 번째는 단순한 수요 이동, 공공요금의 인상, 저생산성으로 인한 공급 부족. 그래서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물가가 오르면 여러 곳에 영향을 주는데요. 자, 화폐 수량설의 5단계 논리가 있는데요. 화폐 유통 속도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산출량의 명목 가치는 통화량에 비례한다. 화폐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통화량은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산출량은 기본적으로 요소 투입량과 생산 기술에 달려있다. 이런 화폐 수량설이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꾸준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통화량 계속 찍어내는 거죠, 화폐를. 그러면 이 돈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암이다, 캔서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인플레이션 측정,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명목 이자율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경제성 분석 입문, 돈의 시간적 가치, 경제적 등가, 이자 공식, 분석 기간과 이자율 적용, 투자 자금 조달과 대출, 인플레이션, 기준 화폐 가치와 명목 화폐 가치, 감가상각과 법인세, 투자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 최소 요구 수익률, 자본 회수 기간 분석,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연간 등가 분석, 수익률, 수익 비용 비율 분석,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왜냐면 월급이 물가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을 올려주면은 그냥 등가예요. 하지만 대부분 월급이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일어나죠. 그래서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원인이 되고요. 또 굉장히 2번이 흥미로운데요. 빚을 갚을 사람이 유리해요. 그래서 대출자들이 유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아요. 저축을 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또 굉장히 다르게 접근해서 이게 낯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빚을 갚을 사람 유리하고 빚을 받을 사람 불리합니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빚을 갚기 쉬워졌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품값이 비싸지면 더 비싼 값으로 수출해야 돼. 우리나라는 export oriented country,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제품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competitive price, 가격 경쟁력에 있어 떨어집니다.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또 국내 물건값이 비싸지면 수입 물품을 쓰는 차라리 그냥 중국 거 쓰자. 예를 들면 무역 수지를 적자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만화를 보시면요. 1년 전에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요거였는데요.
1년 후에 10,000원이 명목 가치는 10,000원으로 똑같지만 실질 가치로는 잘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줄어드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가 오른 경우에만 이렇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실질 물건이 줄어든 거죠. 자, 물가란 녀석이 내 돈의 가치를 갉아먹었어. 액수 명목 가치는 이때 10,000원, 지금 10,000원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실질 가치는 물가만큼 하락한다. 이 그림이 가장 쉽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 이건 명목 가치이고요. 실질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면 저축을 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축한 일이 줄어들어 그로 인해 은행은 자금이 안 들어오니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빈익빈 부익부, 화폐 가치 하락, 무역 수지 적자, 경제 성장 휘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소득 격차는 더욱 심해져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합니다.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요. 화폐 가치 떨어지면 저축하는 일이 줄어들죠. 오히려 저축하는 것이 손해예요. 그래서 은행의 자본이 부족해지고 경제 성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초월한 물가 상승 아까 보여드렸던 거 다시. 자, 다시 반복. 월급도 올랐어요. 물가도 올랐어요. 그러면 나 월급이 올랐어. 하지만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 가치는 똑같다. 그래서 이것을 화폐 환상이라고 합니다. 화폐 환상.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돈을 줄이거나 아니면 공급을 늘려야 되죠. 둘 다 하면 좋습니다. 자, 사회에서 돈이 많아지면 저축을 장려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도 부족하지 않게 공급량이 관건인 거죠. 공급량. 근데 아파트는 짓는데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딱딱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물가 상승의 원인이 특정 산업의 생산이 적기 때문이다 하면 그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주고요. 유통구조의 개선 등으로 공급량.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초등학교 경제학 내용인데요. 요거를 문제조건은 요거를 모르는 것 같죠? 요거를 몰라서 뭐 아파트 많다 김현미 장관이 애초에 그렇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했죠. 예를 들어 낙농 분야에서 소들이 병이 들어 우유 생산량이 줄었다면 우유뿐만 아니라 관련된 제품의 가격이 다 오르겠죠. 치즈, 요구르트 이렇게. 정부는 낙농업계를 지원해서 병을 고치고 우유값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거겠죠. 또 이제 디플레이션이란 정책을 단기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인플레이션보다 더 좀 안 좋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통화량을 줄이고 수요도 억제하고 재정 지출을 축소,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자, 유명한 필립스 곡선인데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 곡선입니다. 반비례 곡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업률이 낮습니다. 실업률이. 왜냐면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비례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디플레이션을 폈습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도 부작용이 있어요. 오히려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 총수요 억제 정책, 물가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총수요 정책. 네, 물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를 막기 위해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요. 정책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겠죠? 대표적인 물가 정책 수단으로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알맞도록 조정하는 수요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공급이 적으니까. 총수요 억제 정책이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지표 인플레이션 현실화되나 물가가 치솟고 있다. 국제 원유가 및 물가 상승이 야기된 물가 오름세가 내년도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던져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이라 경고도 내놓는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소비를 위축시켜 우리 경제 적자는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자, 중국 시장이 개방된 이후 중국은 원자재, 블랙홀, 원자재를 다 빨아들인다 할 정도로 건설, 각종 생산 원자재들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 즉 수요 폭등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2009년 인구의 인구는 13억, 지금 2021년 12년 후니까 한 15억은 넘었겠죠? 그 인구의 입맛이 조금만 변해도 세계 음식 재료 시장이 흔들린다. 왜냐면 가장 많은 지구의 최대 인구가 중국인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쌀과 국수를 먹은 중국인들이 이제 빵과 치즈를 좋아하게 되자 밀가루와 치즈 수요가 폭등하니 공급이 부족해져서 세계적으로 피자 값이 올랐다. 자, 우유 한 잔에 1억 달러다. 이건 인플레이션의 극치인데요. 짐바브웨에서 실제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우유 한 잔이 1억입니다.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계란 3개를 사려면 1000억 달러, 맥주 한 잔은 2000만 달러, 지폐 1000장 새 묶음, 우유 한 잔은 1억 달러, 신문 한 번은 30만 달러, 버스 요금 3,500만 달러.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짐바브웨,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슈퍼 인플레이션, 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짐바브웨에 당연히 정책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개입입니다. 무가베 대통령이 백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회수해 흑인들에게 분비한 농지개혁을 했는데 이때 돈이 필요해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화폐를 마구 발행하면서 이런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화폐를 남발해 국민에게 돈을 주니까 처음에 너무 좋았죠. 하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폭등한 거죠. 재난 지원금 뿌리는 우리 문재인 정권이 생각이 납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최악인데요. 이거는 나쁜 게 다 모인 거예요. 물가는 오르지만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악순환. 스태그네이션이 정체되나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합성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당연히 생산 비용이 늘어나 제품 가격이 자동으로 오르지만 이게 희한하게도 기업의 이익은 늘지가 않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그래서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직원은 돈이 없으니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기업은 더 물건이 안 팔려서 더욱 어려워져 도산하거나 경영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명쾌한 해결 수단이 없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일종의 난치병. 자, 경기가 좋아 물가가 오를 때는 금리를 올리거나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최근 이제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이죠. 금리를 내리거나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군 이래 지금 대한민국은 수출 최대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대의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난치병이다. 그래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 지출을 늘리면 물가는 더욱 상승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 원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요. 기업의 생산비가 올라가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요. 근데 실제 소득은 감소해요. 그래서 소비를 줄여요. 그러면 기업도 파산이 돼요. 해고가 돼요. 실업이 늘어나요. 이것이 악순환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물가 안정되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는 뜻은 1년 이상 생활 필수품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에서 생산품을 늘리거나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시중에 화폐가 많아지면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경제 암이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1979년 제2차 석유 파도, 오일쇼크라고 하죠. 오일쇼크.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당연히 고통이 있었죠. 당시 미국과 영국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시장을 축소하는 강력한 긴축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나도 일단 물가를 잡아야 한다 한 거죠. 그래서 실행 직후에 기업 파산과 실업률이 2배로 나 큰 고통을 겪었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굶주렸죠. 결국 결론은 리절트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경제가 회복돼서 다시 튼튼한 경제 구조를 갖추게 된 거죠.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원인을 한 가지 들어보면서 손해보는 사람과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나눠 설명을 해보자. 이 부분은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고 2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2부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